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많은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이해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미사일이 오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확전 가능성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그 수준에서만 바라보면 핵심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충돌과 보이지 않는 흐름이 함께 움직입니다. 총알은 중동에서 날아가지만 자본과 질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경쟁국이 이익을 얻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같은 원유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가해졌던 제재들도 일부 해제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재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 선박의 호르무즈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 원유를 종전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며 달러 영향력을 잠식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은 핵심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쟁은 미국이 개입하지만 수익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공급망의 흐름은 중국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왜 경쟁국이 이익을 얻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무리한 전쟁에 뛰어들어 결국 경쟁국에게 이익만 주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전장의 위치가 아니라 에너지 경로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 흐름의 핵심 통로이며 동시에 이란이 물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봉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존재하는 한 이 통로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사 충돌을 통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경로를 바꾸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전쟁에서 바로 이러한 환경 변화, 즉 기존의 에너지 루트를 변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유튜브 방송과 홈페이지 방송 등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홍해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물동량은 여전히 호르무즈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로 연결되는 대체 공급망들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우디의 경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에일라트와 아슈켈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중해로 이어지는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루트, 즉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를 통과하여 페르시아만 깊숙이 진입하는 경로가 아닌 홍해나 오만 등의 항구에 접안하여 육상 수송 인프라를 이용해 이스라엘로 원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상에서는 사우디 등의 파이프라인이 홍해에서 원유를 선적하거나 남쪽으로 이어진 수송로를 통해 인도양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루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중동의 원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유럽으로 판매되고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홍해에서 선적되어 아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이러한 에너지 루트 재편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 경로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즉 IMEC 이니셔티브입니다. IMEC은 말 그대로 인도에서 출발한 해상 루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공급망을 거쳐 이스라엘을 통과한 뒤 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 회랑이며 철도와 항만, 데이터 인프라와 에너지 네트워크가 결합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지난 유엔 연설에서 네타냐후가 지도에 직접 선을 그으며 설명했던 바로 그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경로는 기존 해상 중심 물류와 다른 축을 형성합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동 물류와 에너지 흐름의 핵심 연결 지점으로 끌어들이는 구상인 것입니다. 중국이 추진해온 1대1로에 대응하는 서방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혼란은 이 구상이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기 현상입니다. 현재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잠시 동안 이익을 얻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다른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고 새로운 물류 경로가 구체화됩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에너지의 종착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경유 지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아이맥을 언급하며 이스라엘로 향하는 새로운 공급망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방해가 되는 국가들을 콕 집어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동 에너지와 물류가 교차하는 핵심 축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가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벌어지는 복잡한 갈등들은 이익 구조만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익을 얻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호르무즈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금의 이익 흐름은 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현재의 질서를 흔들고 있지만 결국 아이맥 이후의 질서를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동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러시아의 패권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존 에너지 판매 기반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중국 역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기존 해상 경로가 약화될 경우 안정적인 수급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두 국가가 이익을 얻는 흐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측 모두 압박을 받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쟁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그 목적 또한 에너지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유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새로운 국가와 경로가 부상합니다. 중동의 질서를 다시 정리하고 에너지 흐름을 재구성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아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반서방 진영의 행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탄약 부족으로 힘들다. 트럼프는 무리한 전쟁으로 패전할 것이다. 중간 선거에서 낙마할 것이다. 이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고립될 것이다. 등등. 이처럼 현재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패권을 놓지 않습니다. 패권은 나눠 갖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계산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